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한국 때문에 운명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이들이 한국에서 살아남아 한국에서 일을 하려면 수천 명의 경쟁률에서 이기고 한국의 취업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취득하기만 한다면 인생을 바꿔버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의 인생까지 모두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일했던 태국 여성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3년 정도 일했던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보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나도 힘든 나머지 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녀의 친구들을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태국으로 돌아가서 그녀의 친구들을 다시 보게 된 순간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었던 걸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파타야에서 태어나 방콕에 있는 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태국인 대학생입니다. 사실 저는 대학 동기들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돈을 벌기 위해 3년 동안 한국에서 지내다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안은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두 분이 모두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셨어도 가난할 정도로 형편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 대학 등록금을 주실 정도로 돈이 있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 등록금은 제가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학기에 약 400만 원이라는 돈은 벌어야 하는 상황은 제게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태국에서 이 정도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일은 쉽지가 않았고 나쁜 사장들이 많아서 힘든 상황들을 계속 마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일단 하는 수 없이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저것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곳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했던 대부분 아르바이트는 다 별로였지만 그곳은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인 곳이었어요. 그 아르바이트는 대학교에 아는 후배가 소개시켜준 곳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조건은 너무나 괜찮아 보였습니다. 재택근무, 강의 시간도 다 제가 편한 시간에 맞춰준다고 했습니다. 개인 스케줄이 있으면 전부 업무 시간 조절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방콕에 가서 미팅을 하고 오면 된다고 했어요.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되지도 않아 모든 업무와 내용이 좀 이상했습니다. 후배로부터 업무 지시가 왔고 사장이라는 사람은 답장이 없거나 계속 후배에게 물어보라고만 말을 돌렸어요. 이때부터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사장님이 후배와 오래된 관계라서 신뢰가 높아 그럴 수 있겠다 이해했습니다. 2주가 넘어가면서 재택 아르바이트도 잘하면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3주가 되면서 조건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사장님이 저를 계속 부르기 시작했어요. 매일 일이 끝나면 회식을 하자면서 집에 보내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집에 가기 전에 저녁이라도 같이 먹자고 하면서요. 일이 끝나고 저녁까지 먹으면 밤 10시가 되어야 끝이 났습니다. 사장님 하소연은 밤 10시까지 술을 마시면서 계속됐습니다. 전 술을 마시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데도 계속 억지로 마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장님이 이때까지는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하지만 사장님의 태도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바뀌었습니다. 하나씩 이야기를 다 하면 너무 많아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밤 늦게까지 또 하소연을 들어주고 집에 오자마자 씻고 잠들었는데 다음날 아침부터 전화가 오더라고요. 사장님이었습니다. 인사도 없이 갑자기 너 한국말 조금이라도 할 줄 아냐면서 번역 좀 하라고 시키셨어요. 번역을 해드린 내용을 들으시고는 고맙다는 대답도 없이 끊으셨어요. 어이없었지만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됐어요. 그래서 전 그만뒀습니다. 그만두는 날까지도 계속 못살게 굴면서 멍청하다고 이야기하고 무시하고 욕설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를 그만두면 어디도 갈 곳이 없을 거라면서 겁을 줬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대책은 없었지만 여기만 아니라면 다 좋았습니다. 모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나니 정말 할 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막막하고 무서웠습니다. 눈물이 많이 났어요. 다시 돌아갈까 생각도 했지만 이건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이곳에 제가 급해서 선택한 다른 아르바이트들도 모두 불친절했고 힘들었어요. 이때 갑자기 제가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할 줄 아는 게 있구나. 이걸 이용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돈을 버는 건 어떨까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지만 조금 막막했습니다. 대학교도 휴학을 해야 했고
한국에는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두려운 일이었고 가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1년을 태국에서 악덕 사장을 만나면서 생활한 저에게 지금보다 더 나쁜 일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나라지만 태국 생활에 지긋지긋해지고 이런 곳에서는 아르바이트뿐 아니라 나중에 취직도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설득하기로 했어요. 한국에 꼭 가고 싶다는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엄마, 아빠, 저 대학교 휴학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 오고 싶습니다. 그곳에 가면 여기서 버는 돈을 단기간에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 역시 제가 우리나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봐왔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긴 하지만 이 곳보다는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며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며 한국행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많은 준비를 했고 한국 비자 합격을 해냈습니다. 한국 비자에 합격을 해내고 저는 학교에 휴학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정말 희망이 보였습니다. 몇 달을 준비하고 기대하던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러나 생각만큼 한국에서의 생활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일은 쉬웠습니다. 태국을 떠나기 전부터 한국 정부에서 일자리를 구해준 상태였고 저는 그곳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죠. 저의 일터는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는 일은 간단하고 쉬운 일이었지만 아무래도 외국 사장님과 일하다 보니 헷갈리거나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도 직원 중에 태국인이나 다른 외국인들도 있어서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태국어 외에도 한국어와 라오스어, 영어도 잘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을 위해 통역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럴 땐 사장님께서 제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저는 알 수 있었어요. 태국은 아직 발전이 매우 필요한 나라이고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고용주들의 태도 역시 고칠 점이 아주 많다는 점을 말이죠. 태국은 자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생들을 정말 노예 부리듯이 부려먹고 있거든요. 한국에도 역시 악덕 사장은 있겠지만 제가 만난 한국의 사장님은 아주 좋은 분이셨습니다. 월급을 한 번도 늦게 주는 일이 없었고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도 않았죠. 가끔 주말에 직원들을 데리고 꽃구경을 가거나 맛있는 것을 사주실 때는 우리를 직원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벌고는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제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학교를 다니고 연애도 하면서 청춘을 보내고 있는데 이 가장 좋을 나이에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멀리까지 와서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제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제 친구들은 일찍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잘 사는 모습들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매일 보고 있으니 제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제가 올릴 수 있는 사진은 매일 일어나 씻고 일하고 자고 다시 일어나서 씻고 일하고 자는 모습뿐이었죠. 제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일을 하느라 친구들의 결혼식에 참석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뭘 위해서 사는 건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한국에서 버는 돈으로 자신들의 생활까지 책임져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없어 월급으로 등록금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생계까지 책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일하는 기계 같았어요. 한국에서 버는 돈은 태국에서 버는 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버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태국에서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을 한국에서는 단 며칠이면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많은 만큼 한국은 물가도 비싸기 때문에 한국의 생활비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제가 태국에 돈은 많이 보내려면 저는 여기에서 저를 위해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데 부모님을 이걸 모르시는 거예요. 오로지 돈을 위해 저의 청춘을 한국에서 일에 다 바쳐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빠르게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그래도 대학교 졸업할 돈까지 전부 벌어서 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이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사장님께 그동안 감사드린다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장님은 미리 이야기해줘서 고맙다며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지금처럼만 성실하게 살면 성공한다고 이야기해주시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떠나는 날 저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모든 동료들고 사장님이 파티를 준비해줬습니다. 케이크도 준비해주고 고기까지 사서 그날은 모두 저를 위한 날로 준비해주신 거예요. 저는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어로 축하 노래까지 불러주셨어요. 정말 감동적인 날이라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태국에서 악몽 같았던 아르바이트의 순간들이 모두 잊혀지고 여기에서 일했던 모든 순간들이 천국 같았습니다. 떠나기 싫었습니다.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계속 한 뒤에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겨우 돌아섰습니다. 태국으로 3년 만에 돌아왔지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한국에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곳은 다른 곳 같았어요. 한국 생활에 적응을 한 건지 태국이 변한 건지 모르겠지만 낯설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설이 노후된 곳이 많아 보였습니다. 위생의 문제도 많아 보였고 아쉬운 부분들이 꽤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 깨달았죠. 한국에서 돈을 벌고 생활하면서 힘들다고 투정해왔는데 태국에 와서 알 수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그동안 엄청 호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에서 3년 정도 일하고 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한국에서의 제 처지가 가장 좋았다는 것을요. 친구 한 명이 제게 이렇게 말했죠. 너는 매번 힘들다고 나한테 투정을 부리더니 아주 예뻐져서 돌아왔다고요.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친구들의 피부나 얼굴보다 저의 상태가 가장 좋았거든요. 제가 한 것은 그저 한국에서 지내고 생활하며 건강한 채소나 음식을 먹었던 것인데 유독 친구들보다 피부가 눈에 띄게 환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심지어 한 친구는 한국의 물이 좋았던 게 아닐까라며 그 이유를 궁금해하기도 했었죠. 어쩌면 한국의 화장품을 쓰고 한국 사람들을 많이 보다 보니 미모의 기준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화장을 할 때면 한국의 유튜버들을 보며 화장법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국에 올 때 한국에서 쓰던 화장품들을 많이 구매해서 왔었습니다. 그러자 제 친구들은 너도 나도 한 번만 쓰게 해달라며 제게 사정을 했었죠. 그리고 전 알게 됐어요. 친구들이 사실은 태국에서 결혼도 하고 학교도 잘 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 역시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사실을요.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데 남편이 벌어오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친구 역시 대학 등록금을 내기가 부족해 대출도 받고 교통비가 없어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만 했다고 말하더군요. 전 그 상황이 뭔가 속상했어요. 자신은 그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만 하다가 왔고 남들은 다 결혼하고 학교에 다닐 때 홀로 외롭게 아르바이트만 하는 게 한탄스럽고 속상했는데 다시 태국에 돌아와서 보니 그들 중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그동안 저처럼 많은 돈을 모은 사람도 없었고 말이죠. 전 그 뒤로는 한국에 고마워하며 다시 태국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기들보다는 나이가 많은 편이지만 한국에서 있었던 경험 때문에 학교에서 소외되지 않고 잘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풀고 나면 처음 만난 그 누구라도 저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친구가 되길 원하거든요. 저의 인생을 바꾸어준 한국에게 정말로 고맙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지내고 있지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한국인이라도 보이면 앞장서서 도와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태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녀는 돈 때문에 학업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얻은 기회로 인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한국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 때문일까요? 아니면 한류 문화가 전 세계에 유명해진 것 때문일까요?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인의 인식이 몇십 년 전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느껴질 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친절한 한국인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댓글로 구독자분들의 소감을 남겨주시고 주변에 많은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